반갑습니다. 상수수학의 이시욱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는 중학교 때 90점을 받는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 때 보통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고등학교 때 분포가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90점을 받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1등급부터 4등급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수학 성적이 무조건 떨어지는 이런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떨어지는 학생들의 그 특징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대축이 일단 선행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중학교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이랑 그건 맞아요. 일단은 한 절반은 맞아요. 절반은 맞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그것만 이유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아요. 우리 상담을 하러 오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대체로 보면은 우리 큰애는 선행을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수학 성적이 되게 이렇게 낮은데 우리 작은애는 좀 선행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일부 맞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왜 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고, 오늘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선행을 안 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공부 학습 태도에서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공부 방식은 매우 수동적인 공부 방식이고, 대체로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공부 방식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능동적인 공부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전환은 꼭 고등학교 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1 때 내지는 늦어도 중2 때까지는 그러한 전환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의 공부 방식은 대체로 우리가 과제를 내주게 되면 학생들이 보통 학원 오기 1시간 전에 막 부랴부랴 해서 이렇게 달려와요. 그러면 그냥 과제를 위한 과제죠. 그게 학원에서 시켰으니까 아주 수동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 성적은 그런 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중학교 분량도 되게 작고, 그리고 한 달 잡고 시험 대비를 하잖아요. 한 달 잡고 하면 그런 것들 중학교의 소소한 그런 범위에서는 그냥 다 캐치가 돼요. 문제집 몇 건 돌리고 이렇게 하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90분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을 만약에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중3까지 지속이 됐다. 우리 중3반에도 지금 그런 학생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했을 때 고등학교에 지나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고등학교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원 오기 전에 적어도 3시간을 잡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돼요. 1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1단계는 일단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생님하고 수업한 그 부분, 중등 과정이면 중등 과정, 아니면 고등 선행이라면 고등 선행이 더 복습이 필요하긴 한데 1시간을 잡고 복습을 해야 돼요. 1시간을 잡고 자기가 쓰면서 복습을 해야 돼요. 공책을 가지고 복습을 1시간 잡고 하고, 그럼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이제 과제를 하는 거죠. 과제를 1시간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3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3단계 때 센 C 단계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을 1시간 정도 잡고, 한 문제도 되고 두 문제도 돼요. 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두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런 것들을 1시간을 잡고 그냥 푸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걸 풀어요. 예를 들어서 센 C 단계를 여기 10문제 다 풀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계속 그림도 그려보면서, 도형이면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큰 종이를 줘야 되거든요. 그림도 그려보고 자기 나름의 이렇게 생각의 방식들을 끌적끌적 해보고 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3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학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2 미적분 과정까지 완벽하게 선행을 해놨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만큼 완벽한 선행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학생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고1 첫 시험에서 완전 망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발달시키지 않는다면 고등선행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최악인 공부 방식이 답지를 펴놓고 읽어요. 그냥 문제하고 답지를 펴놓고 혼자 나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답지를 보고 읽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해 좋아요. 이해 과목 맞아요. 이해하는 과목 맞는데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건 그냥 수학이 완전히 증발돼 버리거든요. 전혀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 복습의 1, 2, 3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공책에 정리하는 습관이 없다면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등급 내지 2등급.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 대체로 뭐 저희 애는 좀 빡세게 좀 과제를 내주세요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빡세게 내달란 말 자체가 과제를 3시간 동안 할 분량을 주세요 이 말인데,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그럼 제가 말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2단계 부분, 과제 부분만 3시간으로 확 늘려버리면 얘는 당연히 그 문제 센시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일정한 공부 시간이 딱 주어진 3시간이 있다면 수학에 대해서 복습 시간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계속 과제를 위한 과제만 해오게 돼요. 그러면 수학적 사고를 발달하느냐? 전혀 발달하지 않죠. 그 학생은 무조건 망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망합니다. 수학적 사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를 많이 내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금 캐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 방식의 공부 방법을 고집한 이런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처음 보는 문제를 아무 고민도 없어요.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별표를 탁탁탁탁 다 쳐오고,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문제예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학생은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고개를 제가 그래서 풀어주고 나면 고개는 끄덕끄덕 하거든요. 쌤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알 것만 같이 혼자 풀려고 하면 못 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혼자 풀면 못 풀 거를 그 이해를 해서 뭐 하냐고. 그쵸?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질문한 거를 학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 이해가 됐으면 다시 한번 풀어봐,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정리를 해. 한 5분 줄 테니까. 그래서 진도는 크게 못 빼더라도 그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수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인강식으로 주입식 수업, 예를 들어서 인강만 듣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강만 듣게 되면 그냥 주입식 수업이에요. 그냥 쭉쭉쭉쭉 하고 저 쌤 설명 잘하네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복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처음 큰 학원에 가서 이렇게 뭐 복사하는 법부터 배우잖아요, 선생님으로서. 그랬을 때를 떠올려 보면 복사기도 기능들이 아주 많아요. 뭘 확대하거나 편집을 다단으로 넣는다거나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사하는 법을 다른 선생님께 아니면 뭐 배운다면 복사하는 법을 이렇게 설정하는 걸 처음에 들으면 알거든요. 아는데 고개 끄덕끄덕 해요.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알았어요 하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할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눌러봐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학도. 지금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해준 거를 다시 한번 백지 상태라 생각하고 내가 처음 이 문제를 접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런 고민 없이 질문하는 이런 학생이 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풀어준 기본 문제를 분명히 제가 어제 풀어줬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문제를 또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분명히 어제 풀어준 문제를 오늘 또 질문을 해요. 이런 학생들은 중학교 방식의 공부에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은 한번 풀어준 문제를 다시 한번 질문하더라, 이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문제풀이를 한번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시켜보는 게. 다시 한번 풀어준 거를 다시 한번 네가 설명해 볼래? 이렇게 했을 때 설명이 대체로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학원 선생님이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조금 힌트를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선행이 조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의 시점이 좀 앞으로 당겨져야 돼요. 시간이 충분할 때 미리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 나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무조건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고등선행에 들어왔을 때 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이런 뭐 중학교 방식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등선행에 들어오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복습을 하나도 안 하니까, 복습을 안 하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복습을 하나도 안 해오니까 그 다음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시간에 무조건 테스트를 치거든요. 한 5문제 치면 뭐 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맞춰요. 왜냐면 복습이 안 되니까. 고등수학은 아시다시피 이게 단계 풀이가 탁탁탁 연결이 구조적으로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 논리적인 풀이를 한번 복습을 하지 않으면 천재가 아닌 이상 다시 못 풀어내요. 그래서 이런 복습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고등수학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3 정도까지의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이제 뭐 중1 학부모님 아니면 뭐 초6 학부모님들이 막 어깨를 힘을 주고 다니세요. 뭐 우리 아이는 선행을 많이 했다. 겨우 해봤자 중3 과정까지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과정을 100%라고 봤을 때 중3까지, 초1부터 중3까지의 이 수학의 과정이 한 30%도 차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이제 공부한 거예요. 많이 쳐줘서 30% 공부해놓고 어깨에 힘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 고1, 고2, 고3 이 세 학년의 내신을 총 10번 치는 이 시험을 잘 쳐야지 대학을 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초점을 둬야 될 건데, 우리는 중학교까지의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고 고등 과정을 그냥 와서 그냥 겨우겨우 허덕허덕, 고2 과정, 특히 고2 과정 때 해야 되는 요 부분들에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힘을 다 빼버리고 정작 고등학교 들어오면 선행을 했다는 게 뭐 고등상, 고등하 이 정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뭐 이런 것들, 기하,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쪽에서 힘을 모두 다 빼버리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는 힘을 쏟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방식의 공부를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방식의 이 공부로 빨리 전환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빨리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고등수학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한 학생들 중에,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선행이 1도 안 된 학생이 있어요. 이과반인데, 고2 이과반인데 선행 1도 안 돼 있지만 이런 중학교 공부 방식이 아닌 고등학교 방식처럼 쓰고 이해하고 리마인드하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학생은, 제가 선행 1도 안 돼 있지만, 제가 받을 때 선행 1도 안 돼 있지만 이런 학생은 빨리 발전을 하거든요. 빠른 속도로, 특히 이런 학생은 조금 아쉽지만은 일단 선행 1도 안 됐기 때문에 가외를 해야 돼요. 가외를 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긴 한데, 가외를 시키면 이런 학생들은 빨리 발전해요. 빨리 발전해서 수학 지금 현재 뭐 2등급 찍고 있거든요. 이과반에서 2등급이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선행이 안 돼서 뭐 고등수학을 못 따라간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선행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만약에 선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공부 방식을 이렇게 틀을 잡아 놓는다면 금방 따라갑니다. 금방 따라가고 문제집도 풀어오고, 제가 말 안 해도 풀어오고 쭉쭉쭉쭉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만이 고등수학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방법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